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싸이가 신곡 행오버를 내놓고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중문화 섹션들이 전부 싸이 얘기로 채워질 정도죠. 싸이를 다루는 초점과 방식도 언론들마다 다른데요.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에코노미스트는 아주 재밌는 기사를 하나 내놨습니다. 바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기회비용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0채와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강남 스타일의 경제적 가치가 그만큼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독특한 계산법에 의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계산이냐면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유튜브에서 20억 뷰를 기록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의 길이가 4분 12초니까 세계인들이 감상한 시간을 모두 합하면 약 1억 4천만 시간, 횟수로는 1만 6천 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시간에 생산하는 노동 단위로 계산했을 때 강남 스타일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0개를 짓는 데 걸리는 시간과 맞먹는다는 것입니다. 뭐 그리 뉴스거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세계인들이 강남 스타일의 20억 뷰를 얼마나 놀랍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지점이죠. 음악은 강남 스타일과 행오버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이번엔 신곡 행오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한 음악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등장하는 브라스 섹션이 포인트입니다. 제이슨 데룰로의 Talk Dirty입니다. 제이슨. 제이슨 데룰로. Get jazzy on. I'm that flight that you get on. International. First class seat on my lap, girl. Riding comfortable. Cause I know what that girl them need. New York to Haiti. I got lipstick stamps on my passport. You make it hard to leave. Been around the world, don't speak the language. But your booty don't need explaining. All I really need to understand is when you talk dirty to me. You talk dirty to me. Talk dirty to me. Talk dirty to me. Get jazzy on them. You know the words to my songs. No habla English. Our conversations ain't long, but you know what is. I know what that girl them want. London to Taiwan. I got lipstick stamps on my passport. I think I need a new one. Been around the world, don't speak the language, but your booty don't need explaining.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오늘 내년에 복권은 올해보다 2.7% 늘어난 3조 7천억 원 가량을 발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복권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역시 로또입니다.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복권 매출을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8%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권을 사면 내는 돈이 기금으로 쌓여서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된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복권하면 아무래도 한탕 이 생각이 나게 되고요. 사행성 논란이 이어지는 것도 사실인데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안병주 복권총괄과장님 연결을 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총괄과장 안병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내년에 복권 발행량이 발표가 됐어요. 예. 한 2.7% 늘어난다고 하네요. 네네. 이게 늘어나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주로 이제 복권 발행 규모를 늘어나게 되는 것은요. 네. 과거에 이제 그 복권의 판매 증가율을 저희들이 판단해서요. 최근 5개년 동안의 복권 판매율을 감안해서 복권 종류별로 판매 상황도 고려하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판매 발행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전 2014년보다 올해보다 2.7% 증가한 걸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복권이 많이 팔리면 더 많이 발행을 다음에 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복권이 국민 경제 성장이라든가 국민 또 그다음에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복권의 발행 규모를 정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또 발행 총량을 또 거기서도 정해줍니다. 그런 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복권을 발행하는 양이 일단 판매가 많이 되면은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통제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준이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네네. 근데 더 발행을 해야지 되는데 좀 한정이 돼 있다 그러면은 뭐 내년 거, 후년 거 이런 걸 끌어와서도 할 수가 있나요? 그렇기는 어렵고요. 그렇지는 네. 않고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10년의 경우에는 복권의 판매 규모가 2조 5천억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작년에는 경우에는 3조 2,340억 정도까지 연평균 한 8.6% 정도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복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서도 점차적으로 어떤 그 구매 실질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국민의 니즈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복권의 판매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고요. 네. 그것은 그다음에 저희들이 앞당겨서 예컨대 2015년이나 16년도 미거 땡겨서 쓰는 건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복권 매출이 지금 보면은 최근 3년 동안 8% 정도씩 늘어났다고 해요. 네네. 이 복권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봐야지 되나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그 국민들의 어떤 소득이 네. 전체적으로 잘 아실 바와 같이 GDP도 전체적으로 작년에 같은 경우에도 국민 GDP 성장률이 3%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 성장과 함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딱 받아들이기로는요. 네. 이 성장률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이제 뭐 관련된 시장도 같이 크는 것은 상식적일 거는 같아요. 예, 예. 근데 복권은 조금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소득이 늘어나면은 굳이 복권을 더 사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글쎄요, 그건 어떻게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복권이라든가 저희들이 7개 사행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뭐 전통 소싸움놀이 등 이런 여러 가지 7대 사행산업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결국은 국민의 니즈,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행산업에 대한 유행 심리,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국민 경제 규모 성장과 함께 저희 복권도 발행 규모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건 없을까요? 경기가 조금씩 이렇게 체감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성장률은 3%대도 되고 그렇지만은, 잘 안 좋기 때문에, 그 복권을 사서 내가 좀 기회를 가져보겠다,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보겠다, 이런 심리가 좀 얘기된 건 아닐까요? 그것도 뭐 100%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망의 사다리를 한번 네. 타보겠다. 그래서 어떤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신분 상승 내지는 소득의 계층 간의 이동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자님 말씀도 일면 지적이 타당하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장 맞아떨어지느냐, 그러니까 서민들께서 복권을 많이 사시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복권 인식도 조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월소득 400만 원 이상의 계층들을 보니까 소득 계층 말씀드린 겁니다. 2009년도 같은 경우는 한 21.2%가 400만 원 이상의 소득 계층이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복권 구매자의 그 소득 계층 비중을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에 4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44.1%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처럼 서민들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저소득층 사회적 마이너리티들이 많이 산다는 그런 인식들이 소위 말해서 어떤 복권의 역진성이라고 이제 뭐 학자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희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2년도에 충북대학의 그 이현호 교수님한테 의뢰해서 연구도 한번 해봤었는데, 뭐 물론 한국재정정책학회지도 발표가 됐었는데요. 여기서도 복권의 좀 그 서민에 대한 소득의 역진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또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국민들께서도 잘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네. 복권 종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네, 예. 특히나 인기가 한동안 있었던 게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월급처럼 받는 건가요? 연금 복권. 그렇습니다.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인기가 어떤가요? 지금 많이 좀 식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저희들이 그 연금 복권 520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통칭을 하는데요. 네. 매달 500만 원씩 20년을 걸쳐서 저희들이 이제 지급하는 상품이 연금 복권이라는 상품인데요. 저희들은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권의 필요현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네.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로터리 퍼티그라는 그런 필요하다, 피곤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상품이 출시하면 좀 어떤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효과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극하는 효과가 점차적으로 상품이 오랫동안 어떤 그 리노베이션을 하지 아니하면 상품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복권도 신상이 잘 팔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권의 필요 현상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매달 500만 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이제 저희들이 복권을 발행하는 종류가 12종입니다. 12종이다 보니까 로또 복권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적으로 다 1등 당첨자가 한 21억 원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이곳은 이제 매달 500만 원씩 20년 지급해 절대 금액이 12억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첨 금액이 타 경쟁 복권 상품에 대해서 좀 경쟁력이 약하다는 점이 아마 두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희들이 보면 경쟁에서 보면 그 현물 보조보다는 현금 보조가 효용성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로또 복권은 일시에 이제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반면에 이 연금 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그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소위 소비자, 당첨자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선택의 다양성이 좀 제한된다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연금 복권의 그 상품의 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매달 630만 매를 발행하는데 매주 매주 630만 을 발행하는데 한 30% 정도만 지금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로또에 쏠리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로또 복권이 한 전체 저희들이 12종의 복권 상품 중에서 한 92%는 로또 복권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로또는 그래도 스테디셀러네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청취자 문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요. 네네. 일령 사모님인데 어느 순간부터 1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조작설도 있습니다. 이거 조작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이제 많은 이제 그 국민들이나 소비자들께서 가끔씩 또 네티즌들께서 인터넷상이라든가 저희 전화로 민원을 주십니다. 저희 인터넷 그 복권 조작설에 대해서요. 근데 저희들이 매주 로또 복권의 경우에는 550억 원에서 한 600억 사이가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러면 1등 당첨 확률은 전체 45개 숫자 중에서 1번부터 45번까지 숫자 중에서 6개를 뽑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결국 1등 당첨될 확률이 813만 분의 1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한 게임당 1,000원짜리 로또 복권이다 보니까 매주 한 5,500만 매에서 6,000만 매가 팔립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5,000만 매 나누기 813번질로 하면 보통 8648, 한 1등 당첨자가 6명 내지 7명이 나오는 것이 평균적으로 수렴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 트렌드를 보면.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또 저희들이 또 서울대학의 그 통계연구소에다 저희들이 의뢰한 결과 이 로또 복권은 기본적으로 조작은 어렵다. 그다음에 2000년도 초반에도 또 이제 국회에서도 그 조작설에 대해서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저희들이 조사도 했었고 또 감사를 통해서도 감사를 받았고요.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작설은 사실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네. 그걸 좀 인식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그런데 1위 지금 당첨금이 어느 정도나 되죠? 보통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1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21억 정도. 네네. 예. 로또 복권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금이 어디 쓰이냐 여기도 이제 관심들이 많아요. 예. 호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이게 복권 기금으로 설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수익이 어디 돌아가는지를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디 쓰이나요? 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복권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에 복리 증진련 사업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것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도 건물을 복권으로 지은 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그런 것을 대표 사업이 저희들 없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복권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하는데 약점이 있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런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데서 좀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한 5가지 정도로 지원하고 분야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저소득층 주거안정 사업에 첫 번째 지원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장애인 성폭력 피해성이라든가 그런 소외계층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사업에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국가유공자 사업, 네.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 사업, 그다음에 또 재난재해 사업에도 저희들 지원하고 있어서 1년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 정도를 저희 국민들께서 사주시는 복권 판매 금액에서 한 40% 정도를 저희들이 그런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복권은 대부분 서민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서민들의 돈을 걷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는 건 좋긴 하지만 이게 빈자의 세금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거든요. 예.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것은 제가 이제 이미 말씀을 올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신 것은 결국은 소득의 역진성 문제를 네. 좀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소득의 역진성은 상대적으로 미국 같이 개인주의가 발전한 나라 거기에서는 소득 역진성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권 홍보라든가 건전구매 캠페인을 통해서 또 국민들이 인식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다 보니까 소득 역진성은 상대적으로 덜 심한 편이고요. 네. 그래서 또 그다음에 복권 구매 비중도 소득계층에 따라서 조금은 400만 원 이상의 계층들이 상대적으로 다수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빈자의 세금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한국의 경우에는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안병주 복권총괄 과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G3로 HD보다 4배 더 선명하게 보는 법. 그냥 봐.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 심플, 새로운 스마트. LG G3.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왑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성공 직장인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요즘 최저임금보다도 더 관심이 집중되는 게 생활임금인데요. 이게 어떤 건지 짚어보고요. 성공 직장인에서는 성공을 부르는 보장자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또 의견 있으시면은 문자나 앱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SNS도 있습니다. 생생경제 페이스북 주소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그럼 잠시 후 4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는 6월 20일 전국적으로 화재 대피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다만 접경지역인 15개 시군구에서는 민방공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후 2시 훈련 경보가 발령되면 화재 대피 훈련의 경우에는 건물 밖으로, 민방공 대피 훈련의 경우에는 지하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하실 때는 질서를 지키시고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유사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6월 20일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외평채입니다. 정부가 환율이 급락하는 것에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요.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국제시장에 발행하는 채권을 외평채라고 합니다.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의 약자인데요. 한국처럼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은 환율이 갑자기 떨어지면 외국에서 우리 제품 가격이 비싸져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외평채를 제때 발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국은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에 외평채를 처음 발행했습니다. 외평채는 정부가 보증을 하는 거니까 외평채가 잘 팔린다는 건 그 나라 신용이 좋다는 걸 뜻합니다. 이달 초에 우리 정부가 내놓은 외평채는 처음으로 연 2%대의 낮은 금리로 내놨는데도 인기리에 팔렸다고 합니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들어갑니다. 골프존 마켓 2014 골프 대전. 선착순 타임세일에 2월 상품은 369만원 균일가로, 롯데카드 5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7만원 추가 할인까지. 부담없이 골프용품 장만할 찬스예요. 6월 13일부터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매장에 문의. 골프존 마켓. 차차,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엔진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브릉브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오일 7.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연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의 시작은 경제뉴스 뒤집기인데요.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임금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6.4 지방선거 때 보면은 야당 쪽에서 생활임금이라는 것들이 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예. 생활임금하고 최저임금은 다른가요? 네네. 이게 이제 상당히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는데요. 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 이걸 최저임금이라 하고요.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교육, 문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짧게 비교를 하자면 최저임금은 생존임금이고 생활임금은 최저생활임금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은 먹고 사는 어떤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가능한 정도이고 네. 생활임금은 조금 더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최저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네네. 근데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얼마죠? 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네. 월급으로 환산하면 109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최저생계비를 보면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3만 원, 네. 4인 가구는 163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생활임금이라는 게요. 네.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한다는 그런 게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 네. 기준이라는 게 뭐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예. 이제 보통 복지제도가 잘 충분치 않는 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그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이제 생활임금이란 건 최저생활임금이기 때문에 최소한 최저생활비, 생계비 이상은 지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이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보건복지부가 3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133만 원, 4인 가구가 163만 원인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가구 수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가구당 가구 수가 2.76명입니다. 네. 그 3명이 안 됩니다. 서울이 뭐 2.78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대략 이 정도의 최저생계비는 한 13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143만 원 정도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요. 네. 이건 아마 3.3인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생활임금제를 이미 실시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는 어디인가요? 지금 이제 서울시 성북구하고 노원구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가 시행하고 있는데 아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네. 수도 한 100명 이내고요. 예산도 한 1, 2억 정도 지금 시범 사업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광역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업이 큰 게 많기 때문에 아마 공공 부분을 시행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근데 이제 기초 지자체는 그런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시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43만 원 정도 받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렇죠. 세 개 지자체 같은 경우에요.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구 단위라든지 이제 시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간 기업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민간 기업은 또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민간 기업 쪽이 확산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네. 쉽지는 재계 쪽에서는 물론 이제 이게 쉽지 않다고 그러죠. 얘기는 그렇게 하겠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렇지만 저는 이걸 좀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왜 네.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발등에 불에 떨어진 게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 대우하는 거는 이거 정말 명분상으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건데 일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일하는 거 비슷한데 고용될 때 어떤 사람은 정규직이다, 어떤 사람은 비정규직이다 그래서 임금 격차가 뭐 한 2배 정도 나는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재계 쪽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하거나 2개를 좀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폭 전환하거나 네.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비정규직에 대해서 그래도 생활임금 정도는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네. 특히 이제 지난 한 12년 동안을 보면 통계를 보면 지금 기업 소득 비중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지금 그 기업 소득 비중을 보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지난 12년 동안에 2000년에는 한 13% 됐는데 지금 한 19%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사이에 지금 기업들이 더 많이 가져간 비중이 한 90조, 100조 정도 돼요. 이렇게 많은 이익들을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가계 부분으로 와야 되는 부분이 지금 기업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가계만큼 힘든 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계소득은 거의 제자리거나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고 우리나라 국가 부가 늘어난다 그래도 다 기업의 이익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뭐 생활임금을 뭐 도입한다고 그래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새로 임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기존에 죽은 것에 약간 올려주는 것이고 또 뭐 그게 뭐 전체 직원에 대해서 다 그렇게 올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재계 쪽에서는 상당히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소기업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예. 네, 그래서 대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게 좀 이익이 없어서 못 주겠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뭐 중소기업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대기업 네. 정도에서는 뭐 좀 생활임금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생활임금제를 정부가 좀 주도를 한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실시를 하는 기업에게는 보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또 제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고용주가 좀 악의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임금이 얼마인데 부족분을 채워주겠다 그러면 임금을 처음부터 적게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공기업이나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이익이 많으니까 자체에서 해결하고 모든 예산은 이제 중소기업으로 가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이제 막으려면 아마 기업에게 지원하면 안 되고 근로자 네. 개인에게 지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이제 월급 명세서 이거를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 제출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나 정부가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이게 근로장려금 형태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근로장려금 형태로 운영해야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여쭤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임금은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도할 때 보통 이제 상당히 이제 좀 높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네. 높지 않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평균 임금, 이건 전 연령대 평균인데요. 네. 그게 한 3,10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면 정규직이 한 3,600만 원, 비정규직이 한 1,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임금이 낮은 편입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임금 수준도 많이 낮고 기업 이익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생활 임금으로 좀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시네요. 특히 좀 대기업들이 조금 상생 차원에서 네.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익이 많이 기업 부분으로 많이 안 갔다면 상관없는데 한 90조나 100조 정도가 지금 가계분으로 올 게 네. 기업 부분으로 갔지 않습니까? 여유 있는 자들이 먼저 시작해주면 좋겠죠. 네, 상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김대리의 생존 전략, 생생 직장인 시테크. 시간이 돈이죠, 정말.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한 시테크 방법을 공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성공 직장인 이대마 성공전략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그러면은 어떤 성공 메시지, 시테크를 위한 성공 메시지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요, 좀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네. 성공 지갑을 한번 이렇게 장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주면 살 수 있죠? 금방 사고 싶네요. 예. 뭐, 네. 한 10,000원 정도 주면 살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애청자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이 좀 빵빵해질 수 있는 보장 자산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바로 그것이 성공 지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갑은 방송 중간쯤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계속 들어봐야겠네요. 그러면 성공을 부르는 보장 자산은 뭔가요? 요새 이제 보장 자산 하시면 흔히 이제 전문가들은 뭐 주식이다, 펀드다, 네. 뭐 부동산이다, 뭐 채권, 보험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것이 아니고 바로 드림. 흔히 말해서 이제 영어로 꿈이라는 꿈이요? 뜻이. 예. 그래서 그 드림을 말하는데요. 이 드림은 좀 재밌는 것이 애청자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 드림은 갖고 있으면 들이다, 이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꿈을 갖고 있으면 성공이 좀 이루어진다, 갖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좀 가지시려면은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셀프 튜닝이라고 합니다. 튜닝이요? 자동차 우리가 튜닝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 셀프 튜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자동차 마니아들이 주로 자신만의 어떤 차,
개성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색다르게 꾸미는 것을 이제 흔히 튜닝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것처럼 이제 성공하는 인생, 예. 행복한 인생을 만드시려면 나만의 꿈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것을 영어로 드림, 만들다 뜻에서 이제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림 빌딩이라고 합니다. 드림 빌딩. 예, 그래서 가사 많이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인생에 있어 자신의 꿈을 세팅하는 작업인데요. 바로 튜닝하는 것처럼 자동차를 튜닝하는 것처럼 이걸 좀 해보시면 네. 좀 뭐라고 말씀드릴까? 은근히 좀 재미가 솔솔 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셀프 튜닝은 뭐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잘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할 때 이제 예화를 좀 들어줘야 되는데요. 본격적인 튜닝 작업에 앞서서 미국의 한 청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꿈이 뭐냐면 뜻하지 않게 자기 얼굴과는 전혀 상관없이 네. 그냥 배우가 돼보는 겁니다. 아, 예. 네. 요즘 우리나라 젊은 이들한테 큰 그 연예인들 돼 있는 가수라든가 이런 오디션이 열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이 꿈 하나 가지고 뉴욕에 그냥 전격 등장합니다. 맨손으로. 그렇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작은 종잣돈을 가지고 온갖 뉴욕에 와서 뭐 영화사라든가 극단을 좀 두드려 보는 거죠. 예. 근데 뭐 이 청년한테 눈길을 주는 뭐 극단이라는 영화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종잣돈을 하루 이틀 까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급기야는 남의 이 먹다 마른 쓰레기, 네. 이 음식을 좀 음식이요. 주워서 먹을 수밖에 없는 아이고. 그런 어떤 그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면서 늘 한탄하게 되는데 하루는 우연찮게 그 쓰레기 더미에서 햄버거가 그대로 있고 네. 따끈따끈한 그 커피마저도 이렇게 잡는 그분한테는 말하자면 횡재가 되는 날입니다. 아니, 뭘까요, 그게? 예, 그 횡재 속에 뭐냐면 작은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줍게 되는데요. 네. 그 종이가 바로 횡재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뭐죠? 바로 흔히 말하는 백지수표라는 것이죠. 아,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쓰기만 돈을요? 되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좀 달리 수표를 쓰죠. 수표를 쓸 수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표에다가 가령 금액을 이 청년은 100만 달러라고 적습니다. 네. 100만 달러. 그리고 가령 뭐 날짜를 2021년 뭐 12월 24일까지 예. 이 수취인한테 지급하시오라는 백지수표를 사실은 쓰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100만 달러는 이 청년이 갖고 싶은 그런 꿈, 네. 큰 야망. 애청자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냐겠습니다만 꿈이니까. 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꿈을 갖고 있는, 꿈을 담고 있는 수표를 가슴속 가까이 호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성공하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자신의 인생을 튜닝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10년 뒤쯤 이 청년의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가 오늘 작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 뭐 햄버거에서 백지수표를 발견하는 것도 너무 극적이고요. 예. 이 100만 달러라는 걸 쓰는 것도 현실적으로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10년 뒤에 이 청년이 적어놓는 그 구자에 무려 100만 달러 돈이 입금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왜냐면은 예. 이 청년이 그 뒤로 예. 도전을 해서 사실 오디션에 합격했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 출연한 영화가 대박이 터지게 되는데요. 바로 네. 그게 그 유명한 예. 마스크라는 영화입니다. 네. 그 마스크의 그 주인공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서 그 주연을 맡은 짐 캐리라는 청년의 실화가 진짜 실화입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짐 캐리가 예. 그냥 뉴욕으로 와서 예. 뭐 남의 정말 먹다 남긴 햄버거를 먹으려다가 예. 100만 달러짜리 그러니까 백지수표를 발견하고 예. 나중에 100만 달러를 벌게 되는 주인공인 그렇죠. 거죠. 예. 단지 중요한 것은 거기다 적어놨다는 것이죠. 짐 캐리가 출연한 영화 줄거리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짐 캐리의 사실입니다. 이게. 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강사, 성공학을 가르치면서 늘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기적이죠. 바로 이게. 기적이 놀라운 점은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적은 꼭 일어난다. 그래서 네. 매 한 가지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드림이라는 단어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성공이나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제가 부정적인 타입인가 봐요. 이런 얘기를 잘 안 믿고 그래 뭐 그냥 하는 대로밖에 안 되겠지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러면은 셀프 튜닝을 해서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지갑을 좀 하나 구입하시라는 뜻인데요. 네, 진짜 지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지갑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이걸 저는 성공 지갑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통 지갑 같은데요? 네, 보통 지갑입니다. 근데 이 안에 뭐 카드도 있고 주민등록증도 있고 운전면허증도 있고 뭐 돈도 좀 있고 있습니다.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이 지갑이 애청자 여러분 지갑하고 좀 다른 것은 뭐냐면요. 이 지갑 안에 50억 원짜리 꺼내시네요? 50억 원짜리 수표를 카피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낡았어요. 한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안에 이 수표에 2021년 이내화에게 지급하라는 글귀가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마치 짐 캐리처럼.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매일같이 저의 꿈을 만들어가는 드림 빌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애청자 여러분 꿈이 뭔지 그다음에 드림이 뭔지 어떤 야망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담은 사진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종이라든가 아니면 글귀라는 것들을 담아 놓아서 그 종이를 지갑에다 늘 갖고 소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아주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의 꿈은 어떤 거세요? 저는요 지금 한 10년 좀 지났는데 조금은 좀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70%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왜 이것을 100억 원이라고 하지 않고 50억 원이라고 했을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약간의 피그말리온 효과라 그러죠.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그런 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체적인 백지수표를 내가 쓰는 걸로 일종의 성공을 위한 자기 주문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제 성공 지갑을 만들어서 일단 백지수표도 만들어 보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갖고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어떤 할 수 있는 행동 지침, 이제 전략을 가져왔는데요. 매일같이 성공 체조를 하셔야 되는데요. 성공 체조요? 저 운동도 싫어하는데. 이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손만 있으면 되는데요. 손만? 손뼉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름하여 3다, 영어로 3다입니다. 이것을 매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3다, 3다라는 것은 설명드려보면 본다, 한다, 된답니다. 그때 다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다, 또 3다. 그러니까 3다수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로 보다에서 C, 그다음에 하다에서 do, 얻다에서 된다에서 ge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되냐. 결국 내 꿈이라든가 비전, 야망을 써 놓은 것을 보게 되면 은근히 좀 하게 됩니다. 사실 하게 되면 작은 크든 뭐 그게 좀 이루어진다는 그 논리가 되겠는데요. 저는 매일같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걸 펼쳐놓고 사실은 그런 모양이요. 같이 여기 집에 곳곳에 좀 있습니다. 화장실. 50억짜리가요? 좀 붙어 있습니다. 크게 A4 용지를 크게 복사해가지고 뭐 제가 있는 곳에 나가기 전에 체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두 손이 있으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입니다. 체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본다, 한다, 된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10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아니요. 제가 지금 시간 관계에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손체조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내화 소장이었습니다. 성공하세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네, 오늘 생생경제 트위터 팔로우해주신 오타님께 그의 최고의 뉴스에 관한 이야기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고요. 많이 팔로우해 주십시오.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